경기도 평택시 최대 현안인 브레인시티 사업이 행정자치부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을 받아 사업의 제동이 걸렸습니다. 행자부의 이 같은 결정에 사업장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재추진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전격 인터뷰에서는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 재추진 계획과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공재광 평택시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평택시장입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평택시의 최우선 현안이었는데 브레인시티 사업이 제동에 걸렸습니다. 일단은 좀 아쉬움도 크실 텐데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보시나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평택 시민 모두 아마 안타까워했었고요.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날 행정자치부 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 결과 나온 사항이 크게 이제 네 가지 부분인데, 첫째, 과연 성대가 과연 이전할 것인지, 미분양 매확약 조건에 대한 것, 그다음에 SPC 취약성에 대한 것, 그다음에 이해 당사자 간에 민원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적을 해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성대가 이전하겠느냐, 예. 이런 것이 큰 쟁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성균관대 이전 문제요. 네, 그렇군요. 브레인시티 사업 다시 투자 심사에 도전을 해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 위한 후속 계획,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가 가장 심사위원들이 걱정했던 성대가 과연 이전할 것인가의 의지를 묻기 위해서 성균관대 총장을 2번 정도 만났습니다. 예. 총장 이하 관계관께서는 이전할 계획은 상당히 의지가 높고요. 네. 다만 어떤 규모, 어떤 학부, 그 구체성이 약간 좀 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측에서도 이번에 재검토 나온 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서 아마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계획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투융자 심사 때 성균관대 측 관계자들이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 평택시에서는 현재 TF를 구성하고 네. 시행사, 금융사, 또 성대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예. 내년도 2월에는 반드시 통과를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평택시는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 예. 성균관대 이전 문제가 좀 변수가 되겠네요. 예. 또 다른 평택시의 현안이죠. 바로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해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고 또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는데 현재 추진 상황 어느 정도고 또 남은 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이제 민간 개발 사업으로는 처음으로 관광단지가 개발되는 사업인데 투자 규모도 1조 8천억, 면적이 한 83만 평입니다. 그동안 이것이 답보 상태였었는데 또 기획재정부 피맥이라는 데서 지난 11월에 예. 소위원회에서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최종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 내년도 금년 말이나 내년도 초에 제3자 공고를 통해서 예.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평택시의 경우 올 한 해 메르스 등의 문제로 어려움 참 많았는데요.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올해 일궈낸 성과를 하나 꼽으신다면 어떤 부분을 꼽을 수 있을까요? 시간 정말 빠르더라고요. 벌써 예. 시장에 취임한 지 한 1년 5개월 조금 됐는데 특히 금년도에는 저희가 충남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진과 평택에 경계 분쟁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1년 전에 당진에 뺏겼던 우리 신택매립지가 예. 금년도 4월 13일 날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평택으로 귀속 결정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5월 13일에는 반도체 단지 규모로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 120만 평 반도체 공장이 기공식을 했고요. 이 행사 때는 아마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을 하셔서 기업 관계자들을 아마 격려를 좀 해주셨고, 이 반도체 이전에 따른 효과가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평택이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지금 한층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셨던 굵직굵직한 사업들까지 있고 평택의 미래가 참 밝고 앞으로도 많이 변화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내년 2016년, 내년 한 해 평택시의 어떤 시정 방향, 가장 중점을 둬야 할 핵심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평택이 이제 역동적으로 변하고 또 시정 목표도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정했습니다. 서울에서 가깝고 또 수도권에서 평택에서 지방을 가기 쉽고 또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평택항이 있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지금까지는 기업체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내년도 정도에는 그동안 그 조성되고 있던 산업단지라든지 신규로 조성 중인 산업단지 또 삼성반도체 같은 경우 또 2017년도에 상반기에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택고 관광단지도 내년도에 제3자 공모를 통해서 업체가 결정이 되면은 실시계획 협의라든지 부수적으로 행정 절차 진행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에 중점을 둘 예정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평택에는 박물관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신규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2020년 우리 발전 계획은 있지만 앞으로 진행될 삼성 반도체라든지 산업단지 조성 이후에 2030년도를 바라보는 평택시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이 국민들이 평택의 메르스 사태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그 충격에서 벗어났고 좀 회복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리 평택 시민들 46만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 주셨고요. 특히 이제 남경필 경기지사님께서 한 10번 정도 왔다 네. 가신 것 같아요. 또 정부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또 각 부처 장관님들 또 경기도 내 31개 시군 단체장님들께서 메르스로 고통받는 우리 평택 시민들을 위해서 쓰레기 봉투라든지 예. 그런 것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셔갖고 아마 이 메르스는 우리 평택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조금씩 걱정을 해준 덕분에 슬기롭게 극복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해 주신 우리 평택 시민 여러분, 또 경기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보다 밝은 평택의 미래 위해 더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재광 평택시장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